정한열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달까지 불강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불강사에 와서 굉장히 1년 반 동안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지냈었는데 제가 불강사에 있었던 거는 신행활동을 위해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강사에 와서 강덕훈 스님을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불강사에 있으면서 저희 그 불강 가족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처음 느꼈었던 건 뭐냐면은 너무나 밝고 유쾌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불강 법등은 바람인 신행활동의 그 운동체입니다. 본 발표문은 금화광덕 대종사가 1975년 대각사에서 불강법회를 여신 후 2017년 현재까지도 법의 등불을 찬란하게 밝히고 있는 법등의 역사와 의의를 주제로 작성되었다. 불강과 법등이 때론 동음이의어로 받아들여질 만큼 법등은 불강의 역사에서 순수불교를 실천하는 주체이자 불강정신을 확산시키는 운동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법등의 역사와 의의를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며 조심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광덕스님 법어, 법등가족의 구술, 법회보, 관련 충반물, 신문 및 잡지 기사 등을 참고하여 본 발표문을 정리했음을 미리 밝힌다. 다만 이들 자료에서 연도나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 검증이 필요한 항목도 존재하기 때문에 본 발표문은 미완이 되었다. 불강가족 여러분의 조언을 담아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2. 법등의 교학적 근거와 이념. 저희 불강법회 임원 교육교재에 보면 법등은 마하반야 바라밀의 근본 신행에 의한 보살 서원자, 불자 우애의 결정체로서 함께 수행하고 도우며 전법하여 모두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불강 법우의 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실 텐데 혹시 이 정의가 언제 내려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은 1985년 회의 자료, 명등회의 자료에서 이 문구가 처음 나오는데요. 아마 그 훨씬 이전에도 그것이 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내부 자료에서는 85년 자료가 자료에서 처음 이 문구가 나옵니다. 불강법 등의 첫 이름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이었다. 나법등, 무법등 이렇게 마하반야 바라밀은 한 글자씩 법등의 이름이었고 다시 모든 법등을 모아놓으면 마하반야 바라밀이 된다. 하나의 법등이 그대로 마하반야 바라밀이고 불강법등 자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제불보살이 마하반야 바라밀에서 나온 것처럼 법등 역시 마하반야 바라밀에 의지하여 빛을 발해왔다. 그 다음에 그 스님의 법문 부처님은 진신등불 아니었던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밝은 등불에서 무한한 지혜와 힘의 근원에서 절대 무한의 대자비 위심력에서 우리의 활로를 찾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덕스님은 불광보살은 생각마다 걸음마다 항상 마하반야 바라밀을 힘차게 염송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은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면 일체 불보살과 함께하게 되어 불보살의 위심력을 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용한 1974년 2월 24일 문수법회의 그 스님의 법문에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불러서 마음의 불을 켭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날 법회가 저는 불강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하지는 못했지만 74년 2월 24일 이날 문수법회에서 광덕스님께서 오늘 제가 새로 발간할 잡지의 이름을 불광보살이라고 짓고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라고 법회 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마도 저희가 알고 있는 월강 불광이라면 월강 불광의 첫 이름은 불광보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규칙도 만드시고 이즈음에 순수불교 선언도 다 하셨고 순수불교 선언도 있었고 그 전에 한밤원잠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미 74년 저희가 11월에 불강이 창간되기 훨씬 전부터 스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법등이고 법등을 밝혀 완성할 바라밀 국토의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야 바라밀에 의한 교리적 이념이 신행으로 체계화된 것이 마하반야 바라밀 염송이고 적극적 실천의 공동체로 신행 주체들을 조직한 것이 법등이다.
불감가족은 정기법회나 제일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지역별 법등에 소속되어 신행한다. 법등은 개인의 신앙에서 출발하여 우리 사회의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적극적이며 집단적인 신행활동이다. 다른 사람을 밝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등이 아니기에 우리는 반드시 반야법등을 전하는 바람일 행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 반야심경 강의에도 우리가 늘 공부하는 반야심경 강의에도 스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일 법등이다. 만약 다른 사람을 밝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등이 아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불광사에서 처음 와서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저한테는 빛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마하반야바라미를 믿고 실천하는 불광가족들은 우리는 늘 부처님과 함께 있으며 지혜와 덕성과 위신력이 이미 갖춰진 상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력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임을 믿고 보현 행원을 실천하며 살고자 한다. 이러한 믿음과 실천의 운동체가 바로 법등이다. 불감법등의 성립과 전개. 제가 거의 이 서너 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거의 6달을 소모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불감법등이 처음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시작됐는지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마하반야 바라님이 한 글자씩 따서 이름을 지었고 지역별 법등이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인가? 실제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모아서 제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이 정말 우리 첫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초의 불감 법등은 언제 어떤 형태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기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법등의 성립 시기와 법등수에 대한 이견이 있어 왔다. 불감법회의 주보인 불감법등, 지금 우리 불감법회라는 주보 이름이 처음에는 불감법등이었습니다. 1979년 4월부터 발행되기 때문에 초창기 법등의 자취를 기록한 공식 문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2016년 말, 작년이죠. 광덕스님 유품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불광의 목적, 신앙, 사명 및 특색 문서에서 초기 불광의 연역과 더불어 초기 법등 모습의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1979년 작성된 이 문서에는 불광법회 창립 후 약 석 달 뒤인 1976년 1월 29일 10개 법등이 처음 조직되었고 이때의 법등명은 나무, 마하, 반야, 바라, 밀1, 밀2였습니다. 같은 날 법등 회원증도 발급되었습니다. 약 5개월 뒤인 7월에 불광의 초대 회장단이 구성됐고 그리고 정법위원 8명도 임명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회의 자료로 보이는데요. 작성 시기가 1979년이므로 광덕스님이 최종 승인하셨던 그 문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록은 그동안 알려진 초기 법등의 성립 시기, 법등수 및 명칭, 정법위원회 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제가 그 불감법등 40년사 저희가 발간했던 책에서 보면은 7월 22일에 9개 법등의 정법위원 즉 정진법회 그 정법위원을 부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법등이 72년 되었고 9개 법등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광덕스님 전직권 1에서는 1976년 7월 22일 최초로 나무마, 반야, 바라밀 다의 10개 법등을 창설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덕스님 시봉일기 권 10에는 75년 10월 16일 불광법회 창립을 설명하면서 그 밑에 법등 조직을 설명합니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 밀, 다를 한 글자씩 땄다라고 했고 여긴 더 구체적으로 나법등은 20대 거사, 무법등은 20대 보살 등으로 해서 한 개 법등에 10에서 20명씩 각 법등이 조직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첫째는 성립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법등이 정법위원 이촉과 같은 날인 7월 22일에 공식 출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문서에 보면 그보다 훨씬 앞선 1월 29일 법등 그 회원증이 발급된 그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법등수와 명칭인데요. 기존 자료에서는 9개 또는 10개 법등으로 보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다법등입니다. 그러니까는 초기 법등이 9개로 조직되는 의견에서는 다법등이 언급되지 않았고 법등수를 10개로 기록한 79년 문서에는 다법등이 아니라 밀1법등, 밀2법등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 당시 활동하셨던 분들을 꼭 찾으셔서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법위원회 명수와 역할이다.
전법위원 8명, 9개 법등의 전법위원으로 이제 명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등은 1979년 1월 29일 창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칭에서도 처음에는 10개에서 나무마와 바라밀타로 가 아닌 밀까지 있었다가 밀이 1, 2로 늘어나고 대신에 1, 2의 이름을 다로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1978년 4월 6일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법등 조직이 11개로 증가하고 법등면도 문수, 관음, 세지, 금강, 미륵, 가섭, 보현, 보안, 이타, 지장, 사리불 등 보살명으로 개편됩니다.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금강법등입니다. 지금 저희 청년법회를 금강법회라고 하는데 이 금강이 같은 금강의 형식인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석 1번을 보시면 현재 금강법등은 1987년 3월 20일에 창등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금강법등은 지금의 청년법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6년 8월 15일 시작한 사리불 법회가 이때 정식으로 법등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밀타 합창단이 바라밀타 법등으로 또 출범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 5개 지역 법등, 그러니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등은 1년 만에 11개에서 또 17개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1975년 처음 불광법회가 시작된 이후로 1년 만에 10배 가까운 법회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저희가 불광사라는 우리 불광의 법당을 건립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게 되는 그런 과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법회로 확대 재편. 이런 식으로 법등이 점점 늘어나고, 형식도 아마 내용에 있어서 처음에는 10대, 20대 거사, 20대 보사 이런 식으로 나눴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까운 지역에 모여있는 분들끼리 법등의 구성이 됐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법등이 점점 늘어나면서 구법회의 법등끼리 또 모여서 구법회를 만드는 지금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80년 3월 18일부터 모교 정기법회가 구별로 나뉘어 주 3회 봉행되면서 법등도 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80년 3월 18일에는 화수목 이렇게 원각회와 대각사에서 구별 정기법회를 봉행했고, 그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을 대신해 월수 목요일에 구별 법회를 봉행하였다. 7월 10일부터는 넉 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다시 대각사에 다 모여서 통합법회를 봉행하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요일을 바꿔서 한다는 건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거죠. 구별 정기법회 일정을 통해서 당시 재편된 법등의 조직 현황을 엿볼 수 있는데, 17개 구와 바라밀타, 사리불 법등 등 총 19개 구법등이 있었습니다. 구법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서울시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모든 구에 법등이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강동구는 경기도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때 5개 지역 법등은 자연스럽게 구별 법등으로 흡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처음에는 구법회라는 말이 아니라 구법등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보에. 그러다가 그 다음 주부터 곧장 구법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법등은 보살명 대신 동명이나 아파트명, 직장명 등으로 대체되고요. 이때부터 구법회 중심으로 입회나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활동은 법등 중심으로 가고, 이 법등의 활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관할하는, 그러니까는 모으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구법회의 형태가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으시면 그 이후에 80년 6월과 7월에 각 구법회와 법등의 임원이 서로 구촉되는데요. 8월에는 불광법회 간사장 총무교구 부도 재무간사 위원도 위촉됩니다. 중요한 거는 불광법회의 회장단과 구법회의 우리 임원단이 별도로 다 활동을 하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목했었던 거는 81년 1월부터 분등법등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 법등의 조직도 구조도를 보면은 분등의 기준들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분등법 등이 실제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81년 1월부터 6월부터 8월 사이에 구법회 분등고살이 집중 위촉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법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리불법 등은 제9법 등까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리불법 등이 제1법 등, 제2법 등에서 9개까지 있었고 성동구 법회 금호법 등은 16법 등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등법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74쪽과 75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 대각사 불강법회 시기의 구법회와 법등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2년 잠실 불강사 시기로 접어들면서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등 잠실과 일접한 지역의 법등이 다수 신설되었습니다. 전체 구법회와 법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제가 구한 자료는 83년 불기 2527년도 상하반기 대비 법등 현황표라는 문서였습니다. 이를 표로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83년 1월에 있었던 법등과 83년 9월 20일에 중간 결산한 법등의 수에서도 차이가 나고 83년 연말에 있었던 법등 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다음에 10월 27일에 정리된 그 법등의 수입니다. 법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노년법등 같은 경우에는 노년법등이 토요법회와 일요법회에 모두 다 참여를 해서 법등도 분등이 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법등이 최소한 83년 언제부터는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서 78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잠실 불강사 초기인 1983년 하반기에 강남구와 강동구를 중심으로 법등 신설이 증가하였고 이어 85년까지 법등 신설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1983년 1월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전법 발언 대회가 저희 불강사에서 펼쳐집니다. 82년에 저희 불강사 잠실박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월부터 전법 발언 대회를 모든 법등이 참여를 해서 매주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전법 발언 대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삼전전법이라는 것을 해요. 삼전전법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한 사람이 2명을 전법을 합니다. 아시죠?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초창기 83년 1월에는 한 사람이 2분을 전법을 해요. 그러면은 이 2분이 각각 또 2분씩 하죠. 그러면은 또 그럼 4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 4분이 또 2분씩 해요. 그러면 8분이 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김문철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신도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사람이 한 명 전법이라니까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것이 1983년은 어떤 해였냐면은 봉사 헌신 전법의 해로 명명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 지금 불강법회 법등 활동의 가장 핵심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때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79쪽 하단을 보시면 구법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정착되던 시기인 1985년 11월 3일 명등보살, 명교보살 회의 자료에 보면은 제1차 법등 강화 실천 계획을 협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등 강화 일환으로 새 법등 탄생과 결혼 임원 보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등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임원들도 이제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서울시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결혼 임원이라는 분은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85년 11월 30일 주보 343호와 그리고 85년 12월 29일 347호 주보에 이제 공지되었는데요. 한 개 법등의 가족 수가 3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법등에 아까 그 10명에서 20명이라고 했었던 것보다 규모가 더 커진 거죠. 30명 이상인 경우에 새 법등으로 창등하고 법등 임원을 보완해서 활동을 강화하며 분등 조직을 새로 조정하여 제일 중요한 거 연락, 신방, 결속을 다지는 것입니다. 법등 강화 실천의 요지인데요.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1985년 12월에 용두, 장안, 면목삼, 효자, 감로 2, 개화, 합동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대문구 청량법 등은 거사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등명이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요. 잠실 같은 경우는 4-1, 4-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1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구법회와 법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또 그 초기 자료로 1990년 10월 13일 기준 각 구법회 구임원, 마하보살 법등 총원 현황표입니다. 이 자료에는 회장단, 향적보살, 간사단, 연화부 임원 명단과 더불어 각 구법회 법등별 마하보살 명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법회와 법등 명반을 따로 제시한 것이 81쪽 다음부터 나오는 표인데요. 이때 당시 법등 가족 총계는 4,269명이었습니다. 엄청나죠? 90년입니다. 1990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 저희 구법회 명칭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90년부터 83쪽입니다. 1980년대 후반 법등가족 모임 실적을 보면 법등별 모임이 꾸준한 곳도 있고 구법회 모임으로만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특별가족 모임이라고 아시죠? 지금 다 하고 계시죠? 가족 모임. 이것을 법등별로 했었어요. 법등별로 지금은 저희 대부분 불광사에서 또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사찰에 가서 기도 정진을 하시거나 따로 모여서 본인들이 또 그 교리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법등별로 있었고 좀 더 큰 단체로 가려면은 법등들이 모인 구법회가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강적 스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하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요. 어떤 법회는 법등별로 다 해요. 근데 어떤 법회는 법등별이 아니라 그냥 구법회가 모여서 6, 7개의 법등이 모여서 구법회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정도로 이렇게 위축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85년 초부터 법등 숫자가 조금씩 강토를 했고 동작, 마포, 서대문, 종로, 용산, 영등포, 중구법회 같은 경우에는 법등 모임을 구법회 모임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창기에 저희 법등을 중심으로 해서 모습들을 좀 살펴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겠는데 이것도 법등별 활동과 구법회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구법회 활동으로 좀 나눠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그 법등별 활동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불광 법당 봉헌 기금 마련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던 1979년 3월 8일 첫 발행된 불광 법등은 저희 주보죠. 이후부터 우리 법등은 이렇게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당시 법등별 활동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코너는 4호까지 이제 1, 2, 3, 3번 정도 이어졌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79년 2호 보면 문수법등을 소개하는데요. 문수법등의 활동 내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군법대 불강지 보내기 월 50부, 법등 문고 운영, 불교서적 36권 보유, 신입회원 환영회 한 달에 한 번, 법등 기도정진, 삼막사, 법등 임원 분담제 실시 해서 회원 동참의식을 고취하는 분은 출석 담당 3분, 법당 건립기금 3명, 그리고 신입회원 안내 4명, 불강지 법보시 2명, 법등 문고 운영 2명. 이미 이때가 70분, 이때 그 법등 자체가 굉장히 크게 조직화돼서 운영이 됐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관음법등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역시 불강지 정법 월 50부, 책꽂이로 불방법회 안내, 법등 기도정진, 여기서 보문사에서 했고요. 연령 계층별로 조장을 선임해서 융화를 도모하고 양로원 및 교도소 위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관음법등은 회원이 20대에서 70대까지 가족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라고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당시 문수법등, 관음법등 당시에는 저희가 꼭 지역별로만 모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위 내용을 통해 법등 기도정진을 비롯하여 법등 문고 운영, 불강법회 안내, 양로원 및 교도소 위문 등 법등별로 특색 있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문수법등은 월간 불강 후원으로 탁구대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 당구대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리불법등은 불강법회를 찾은 고교생 불자 지도를 담당을 하고 또 원각회 사무실에서 철야정진 법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철야정진 법회는 저희가 대부분 갈매리 보현사에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잠실 불광사가 된 이후로는 불광사에서 하고 그 전에는
갈매리 보현사에서 가지 못했을 경우는 이렇게 따로 법등끼리 모여서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0년 10월 16일 동작구법회가 국군 통합병원에서 특별가정 모임을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육군 통합병원 법경회, 송암보육원, 그리고 금촌 남환자촌, 그리고 기초교리 강좌, 불교의식 공부, 성동구치소, 서대문구치소 등 법등별 활동이 특별가정 모임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도 모임으로서 법등의 특징과 장점인데요. 이거는 아마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다 몸으로 익히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아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제가 이런 모든 문서들을 보고 기사를 보고 또 여러분들과 계속 다니면서 여쭤보고 했었던 것을 결과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더불어 신행입니다. 강 교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85쪽 인용문을 보면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끼리 믿음을 키우는 활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법등은. 나 혼자만의 믿음, 신앙 활동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같이 한 명이라도 더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법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믿음의 등불이 혼자면 가냘프고 힘이 없지만 합치면 오히려 힘차고 밝아요. 서로에게 오히려 힘이 되죠. 그러니까 법등을 전하는 사람 역시도 거기에서 또 힘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5쪽 앞부분, 윗부분을 보면은 법등 가족 모임, 신방, 순례법회, 구도정진법회, 일요정진법회, 바라민 운동회 등 법등 가족은 정기법회 이외에도 자주 모임을 갖고 서로의 신행을 독려하고 도왔습니다. 이거 신행 활동을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칠불세법 말씀하셨을 때 자주 모여서 회의하고 이야기하라고 하셨던 그런 것까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핵심은 저는 가족 모임과 신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방이 더 지금 상태에서는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6쪽에 보면은 이것이 개개인의 더불어 신행이라 한다면 두 번째는 신행 공동체로서의 법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법등을 중심으로 이웃과 더불어 실천하는 바람의 신행과 함께 불광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법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정진법회가 있고요. 그리고 1호 정진법회가 있고 1호 정진법회는 당시 예전에 구도정진법회가 1박 2일로 했었잖아요. 매월 셋째 주, 처음에는 이제 둘째 주다가 매월 셋째 주로 갔는데 1호 정진법회는 일요일 날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는 거예요. 하루만. 근데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순례법회도 계속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의 법등의 결속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8쪽에 적극적인 보훈행인데요. 아까 83년도에 봉사헌신 전법의 해로 삼았던 것 이후로 쭉 보훈행은 불광 법회고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감덕스님은 보현행원품 강의에서 불법을 지식이나 이론으로 알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불법을 행동으로 실천해 현실 생활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보현행원을 배우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보현행원품 강의 첫 번째 1번 제목이 행동불교입니다. 행동불교 행원이라고 첫 제목이 그거거든요. 이 행동불교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인용문을 보면 저희 임원진 봉사 헌신 보훈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1983년 자료인데요. 불우한 이웃이 있나 살펴보고 자진하여 도와주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하여 준다. 기도 축원을 원하는 사람에게 불광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성심성의껏 기도하고 축원하여 준다. 공공사에 앞장서서 열심히 임한다. 라고 이미 이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아래 하단의 주석 5에 보면은 현재 임원교육에서는 이것보다 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9점 맨 위에 보면 현재의 한국 불교계에서 법등가족 토의 요목에 법회에 못 나오시는 법우님을 신방하고 축원합시다가 토의 요목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요목이거든요.
이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에서 법 등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학문적으로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분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다가도 조금씩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한테도 신앙 활동이거든요. 그 법 등을 제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저도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법 등의 역사를 보면서 아 나도 이거는 예전에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언은 제가 하고 싶은 법 등 활동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982년 대각사에서 시작한 불광법회가 잠실 불광사 시대를 맞게 되자 불광 가족들은 가슴에 불광 배지를 달고 대문에 불광 문패를 달았다. 불광 배지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불광 배지 그 심볼 기억하시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강 작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불광지 앞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만자 두 개가 겹쳐져서 하나는 실천하는 거고 라고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찾아보세요. 그걸 달고서 너무나 자긍심을 갖고 다니셨던 거예요. 직장에도 다니시고 절에도 오시고 그때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과 배지를 다시죠. 법회분들도 다시는데 이것이 지금 배지 말고 뭐가 있을까? 저희 다 카톡 하시니까 카톡 앞에 대문에 불광 배지 달고 그리고 우리 주보 나오면 주보 스캔해서 문자 다 보내고 하는 것들이 불과 배지 달고 대문에 문패 달고 하는 것들의 지금 2016년판 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은 했습니다. 불광법 회보를 들고 시장을 다니며 전법했고 택시를 타든 기차를 타든 더 많은 사람들이 월간 불광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명의 세계를 벗어나 부처님의 무량공덕이 태양처럼 비치는 진실의 세계에 있다는 믿음은 날이 갈수록 굳건해졌습니다. 지계수복자로서 이건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보현행원품 강의하시면서도 스님께서 법문하시면서 지계수복자 얘기를 이렇게 방금 이렇게 힌트처럼 던지시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반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보현행자로서 세상을 바른 곳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믿음과 전법과고는 출가 제가로 나누거나 시비할 수 없었다. 지난 40년 동안 불가는 황희와 찬탄의 연속이었지만 비바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광의 법등은 꺼지지 않았고 여전히 법등 가족의 화합과 결속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법등의 힘은 지계와 바람의 수행령의 힘이 아닐까. 하지만 100년 전통의 명품 브랜드라도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한 연구를 거듭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닥스도 어느 날은 뭐 아주 예쁜 분홍색 가죽 줄을 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법등도 마찬가지예요. 불광법등 역시 현대에 맞는 전법 방법을 고민하고 실현시켜야 할 때이다. 이거는 저희가 진짜 정말로 저희가 이것을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은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전법에 왜 그것을 강조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각자가 다 고민을 해서 3개씩 적어서 법회에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조금 줄여서. 네. 바람일 사회화에도 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각자가 전법위원이 되고 각자가 법등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말과 이론보다도 법공양행, 수승공양행으로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은 가장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